부동산 경매, 인도 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 혼자 해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인도라는 정확한 의미는 끌 인자에 건널 도자로 사물의 권리 따위를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일이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따위를 넘겨준다. 소유권이 바뀌었으니 내가 살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의 많은 경우는 경매 부동산에서 발생합니다. 경매 낙찰 후 대금을 납부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법원의 집행명령이 내려지고 그 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게 당연하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청 기한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부동산의 경우 대금 납부하는 날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출을 발생시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등기 이전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셀프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대금 납부하는 날 법원 경매계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결정되기까지 3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고 2일 만에 결정이 났어요.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직접 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일 때 적용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할 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서류 제출에서 아래에 민사집행 서류 선택을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주 찾는 부동산 등 집행 서류라는 목록이 보이는데 중간쯤에 있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건을 확인하는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바로 사건 확인 목록으로 넘어가지만 전자소송 사건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전자소송 번호를 입력하거나 소송 번호를 모를 경우 다른 조치를 해야지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전자소송 번호는 대금 지급기한 통지 우편물이 올 때 같이 보내집니다. 이렇게 보내지는데 받으신 기억이 날까요? 그러나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대충 보거나 부재중으로 우편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번호를 모르면 해당 경매계에 물어봐도 되고 몰라도 진행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전자소송 동의하는 창이 보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하고 이때 소송 관계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송 동의 안내문을 다 확인을 하신 다음 확인하셨으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당사자 작성이라고 체크한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송 번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먼저 전자소송 인증 번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번호를 알고 계시는 경우 아래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실명 확인을 받은 후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동의하면 해당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본인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된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대리인은 당사자의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소송 번호를 모를 때 어떻게 입력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전자로 진행을 할 때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소송 유형에는 민사집행이라고 선택을 하고 법원은 물건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건 번호는 아실 거고요. 소송 관계인에서는 매수인이라고 체크하면 하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사건 등록이 되고 나면 다음 사건 확인할 수 있는 처음 봤던 그 화면이 체크가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소송 유형 민사집행, 그리고 관할 법원, 사건 번호, 당사자명에는 당사자 이제 경매 신청한 사람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민사집행 서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는 본격적인 화면이 열립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 문서 작성 첫 번째 신청 정보입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인 법원, 재판부, 채권자, 채무자, 사건번호, 사건명, 채무자 겸 소유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 사건명이 됩니다. 확인하셨으면 저장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사자 목록란이 보이는데 현재는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여기서 누가 신청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신청을 할 건지를 당사자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사자 입력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청을 하면 내 정보를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아래에 목록이 기입이 되고요. 그런 다음 연락처, 이메일, 대한민국이라는 국적 다 입력을 하시고 앞에 빨간색으로 별표되어 있는 건 필수 입력 사항이니까 모조리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한 다음 저장하시고요. 넘어가면 여기 위에 신청인, 조금 전에는 목록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떴는데 이제는 저장을 하고 나니 신청인 1 해서 이렇게 목록이 이름이랑 회원 아이디가 표시가 됩니다. 신청인 입력이 마무리되었으면 두 번째는 피신청인을 체크합니다. 누구에게 인도명령 신청을 할 건지 그 당사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신청인과 같게 모조리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당사자 목록에 신청인 1명, 피신청인 1명이 조회가 되고요. 만약에 피신청인이 2명일 경우는 추가해서 이제 2명, 3명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알림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 버튼을 누르면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받을 건지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애매하면 그냥 전체 선택해서 알림을 다 받으시는 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청 취지 및 이유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취지를 먼저 적을게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 아래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4년 몇 월 며칠 매각 대금을 낸 후 피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 신청합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려워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문구가 다 적혀 있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신청 이후에 내가 해당하는 날짜만 수정해서 그대로 저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여기다가 저장 버튼 누르고 저장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정보 입력은 끝났고 두 번째 소명 첨부 서류 작성 단계입니다. 앞의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재판을 구했으니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 목록을 서류로 추가해야 되고
매각 대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 등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가져왔으니 인도명령 신청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각 대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는 파일을 끌어와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등록 버튼을 눌러야지만 소명 서류 목록에 추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씩 끌어와 볼게요. 첫 번째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은 대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경매계에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고 끌어와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나면 아래에 소명서류 목록에 소갑 제1호증 해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이 이렇게 추가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법원 보관금 영수증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각 기일날 최고가가 되면 보증금을 10% 내죠. 그 보증금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받는 영수증입니다. 대금을 납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영수증을 PC에 저장을 해 놓고 노트북에 저장을 해 놓고 끌어와서 이렇게 등록하면 이렇게 파일이 전송 완료되고 있다라고 전송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소명서류 목록에 소갑 제2호증 해서 법원 보관금 영수증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첨부 서류입니다. 첨부 서류는 서류를 선택을 해도 되고 서류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지 목록, 별지 목록 이렇게 저장을 해서 파일을 끌어와 봅니다. 부동산 표시 목록이라는 건 이렇게 물건지의 정보가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별지 목록은 매각 허가 결정문,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의 2페이지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못 찾으신다고 하면 부동산 목록,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을 기입해서 A4지에다가 기입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걸 마찬가지 등록을 하면 아래에 첨부 서류 목록에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작성 완료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첨부 서류 목록까지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는 이런 양식입니다.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그리고 소명 방법, 첨부 서류까지 잘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 소송 비용 납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신청인 1명 그리고 피신청인도 1명입니다. 1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인지액 900원, 송달료는 31,2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카드로 납부를 해볼게요. 인지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당사자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당사자 이름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하면 당사자가 조회가 되어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당사자와 동일하다라고 체크하고 그 다음 당사자 등록을 하면 이름이 체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당사자 선택이 끝났으면 다음은 납부인을 선택합니다. 납부인도 마찬가지 신청인 체크를 한 다음에 납부인 등록을 해주시면 이름이 뜨고요. 그다음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수수료까지 해서 총 32,873원 납부합니다. 납부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면 네 번째 문서 제출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건 정보와 제출 서류와 납부한 내역까지 표시가 되고요. 아래에 접수 증명 신청서 생성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이거는 전자서명 요청 후에는 보이지 않고 서명 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버튼이 뜨길래 신청한다라고 눌러 보았습니다. 그러면 접수 증명 신청서라고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이 접수되었다라는 증명입니다. 이것까지 마치고 나면 전자서명하는 단계가 보입니다. 아래에 전자서명 버튼을 체크하시고 인증해 주시면 전자서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단계 문서 제출에 사건 기본 정보, 제출 서류, 전자서명한 내역도 확인이 되고요. 카드로 납부한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이게 다 됐으면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접수가 잘 되었네요. 그러면 사건명 부동산 인도명령이고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2024 타인 땡땡땡땡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 내역에 들어가서 제출 내역은 홈에서 서류 제출, 제출 내역을 선택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날짜를 지정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내가 접수한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상세 내역을 조회하든지 납부증을 출력하든지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료예요. 메시지로 신청서 전자문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림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나홀로 인도명령 신청 접수 끝. 저희 경우는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틀 뒤에 부동산 인도명령 전자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결정문이 나왔고요.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하여 신청인의 인도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결정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인도명령 신청 접수 후 결정문 받기 성공.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 전자소송으로 혼자 해본 소감. 첫 번째, 쉽다. 셀프 등기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비용이 저렴하다. 피신청인 1명 기준으로 32,873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의뢰 시 기본 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특수 물건인 경우 더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1인 신청일 때는 5만원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의뢰하는 게 어찌 보면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대출을 진행을 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때는 법무사님께 의뢰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셀프 등기를 했을 때는 굳이 의뢰하지 마시고 혼자서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신청인이 2인일 경우에는 신청인 추가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돼도 의뢰하면 인당 5만원 정도로 최소 금액이 그렇게 부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점유자와 협상이 잘 될 것 같아도 인도명령 신청을 한 후 협상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 마음은 갈대니까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감사합니다.